안녕하세요, 모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0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이 오늘 왜 9.88%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어닝 발표가 있었고 리비안 2분기 손실 전년보다 41.5% 줄었고 수익성 개선됐고 생산량 목표도 높였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매출 시장 전망치 상회, 이렇게 해서 좋았었는데 왜 오늘 하락했나? 자, 모틀리 풀 기사 왜 리비안이 오늘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키포인트 첫 번째, 리비안은 어젯밤에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높였습니다. 키포인트 두 번째, 올해 초부터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고 아마도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 더욱이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고 적자를 내는 주식에 대해서 더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부재, 리비안이 좋은 결과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적자를 내는 기업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 살펴보면은 리비안 주식은 올해 50% 정도 상승했고 지난주 피치의 미국 부채 다운그레이드와 내일의 인플레이션 리포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주식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어닝 보고를 잠시 보자면 13,992대 생산했고 12,640대를 납품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높은 1.12 빌리언의 레베뉴, 예상보다 높은 1.08달러의 주당 손실. 더 중요한 것은 리비안이 기존에는 5만 대 올해 만든다고 가이던스 발표했었는데 이게 5만 2천 대로 늘었다는 거죠.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조정된 에비타는 기존 전망치 4.3 빌리언 달러보다 향상된 4.2 빌리언 달러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고 이제 여기는 새로운 내용인데요. 몇몇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영진은 1분기에 발표했던 엔듀로 모터가 성능과 확장성에서 더 향상된 것을 발표했고 리비안은 또한 보다 예측 가능한 유지 관리를 허용하는 수직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선하여 향후 비용을 더욱 절감해야 합니다. 리비안은 또한 2024년에 구현될 새로운 네트워킹 아키텍처에 주목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전자 제어 장치 칩의 수를 줄이고 와이어 하니스 길이를 줄여 비용만 더욱 합리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리비안 주식에 이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안은 여전히 엄청난 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비록 리비안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10.2 빌리언을 가지고 있고 부채로는 2.7 빌리언이 있는데 지난 분기에만 1.6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소진했습니다. 오늘 하락 후에도 시총은 여전히 22 빌리언 달러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최고 선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손꼽혀왔고 손실이 있었지만 충분한 현금이 있고 영리한 목표에 대한 전략, 트럭과 SUV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은 좋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잘 대응해왔고요. 여전히 새로운 신차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자본 집약적인 일인데요.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파산하거나 인수되지 않고 생존한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시장과 기술 성장주들이 올해 많이 올랐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침체에 대한 우려로 리비안과 비슷한 업체들은 위험 회피 모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모틀리 풀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과 침체에 대한 우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적자 기업에 대한 우려로 좋은 어닝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자, 이 기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침체에 대한 우려로 동종 업체들이 같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누도 4.68% 하락. 카누는 8월 14일에 어닝 발표하는 거죠. 자, 오늘 하락으로서 이 매물대를 하락 돌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를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를 하락했으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확정이 아니고 예상. 자, 다른 보조지표 MACD나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고, 거래량은 하락하는 게 보이고. 자, 심리도와 이격률을 볼 건데요. 심리도에서는 이 75% 이상에서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의 매도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쭉 내려와서 40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하고 지켜보는 게 좋다는 게 심리선에서는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격률을 볼 때 20일 이평선에서 108로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60일을 봤을 때는 115를 내려왔을 때 매도. 자, 이렇게 해서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제 CCI와 RSI 전부 다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RSI와 CCI를 활용을 한다면, 일단 RSI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CCI에서도 또 나오면 그때는 매도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일목균형표는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강세 국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강세로 볼 수 있는데, 일목균형표에서 강세 국면이라는 것은 이 배열로도 볼 수 있는데, 후행스팬, 주가, 기준선, 전환선, 구름층, 양운이면은 강세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전환선을 하락 돌파한 거죠. 일목균형표를 보고 매도 신호를 판단할 때는 기준선, 전환선이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때가 매도 신호다. 그렇다면은 일목균형표에서는 지금의 매도 신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후행스팬, 이 보라색 후행스팬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도인데, 지금 여기 주가가 가고 있고 후행스팬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이 매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고 직접적인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회사의 펀더멘탈과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인 같이 생각해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리비안 팔고 떠났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생각해보니까 리비안이 신규 전기차 회사로는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생산량도 5만 대에서 5만 2천 대 가이던스 바꿨으니까 이것도 좋게 봐야지 않을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 20선을 5일선이 데드크로스 했으니까 어쩌면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하기 바라고, 자,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